12월이 됐습니다. 예, 겨울철이죠. 미국은 워낙 넓은 땅이라서 뭐 겨울이라 하더라도 아직도 따뜻한 곳도 있는 곳도 미국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겨울은 암만 미국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지역이 춥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에도 겨울에 가끔 가다가 눈이 오곤 합니다. 라스베가스 도시에 눈이 온다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라스베가스도 겨울이 춥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한 30분 정도만 떨어진 찰스턴 마운틴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는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두 분이 병원에 가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겨울철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집을 고치면서 저도 사다리를 한 2층 높이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 같진 않더라고요. 좀 사다리 타는데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다리 타다가 혹시 제가 균형을 잘못 집어서 넘어지던가 혹은 또 미끄러져서 떨어지던가 예, 그럼 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리고 눈 보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일할 땐 땀이 흐르니까 또 안경을 못 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경을 안 끼고 일하면 뭐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나사 못 박는데도 이게 제대로 바뀌질 않아요.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뭐 확인도 안 되고 그리고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균형을 못 잡고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저번에 싱크대 밑에 들어갔는데 싱크대 밑에 그 좁은 데 이렇게 또 몸을 돌리고 들어가다가 뭐 담 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도 이런데 뭐 하물며 예, 우리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들은 얼마나 조심하셔야 됩니까? 예,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할 연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리마인드 한번 하고 또 대처법 이런 같은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은 낙상 사고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 낙상 한번 하시면 그때부터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번 쓰러지시잖아요. 예, 그러면 낫기도 쉽지 않고 뼈도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얼어붙은 길, 눈 쌓인 계단 이런 데 같은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미끄럼 방지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해서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냥 걸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외출 시에는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보행 보조 도구로서 지팡이도 있고요. 근데 워커라는 거 있죠. 예, 워커가 안전합니다. 양쪽으로 짚어갖고 하는 거.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런 거 좀 챙겨가시는 게 좀 좋고요. 집 안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이제 집이 요즘에는 이제 카펫, 옛날에 뭐 다 카펫이었지만 요즘에 카펫 말고 마루를 까는 집도 있고요. 인공 마루라고 하죠. 플랭크라고 합니다. 마루를 까는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일을 까는 집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또 여름에 더우니까 타일을 까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겨울철에는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 타일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눈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가 현관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집은 그냥 카펫이 사실상 더 안 미끄러지고 좋을 수도 있어요. 또 특히 계단 같은 경우도 카펫으로 된 계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무로 된 계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깔끔한 건 나무로 된 게 깔끔하죠. 예, 근데 여기서 또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낙상 사고 진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체온 조절 능력이 젊을 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 추위야. 예, 이렇게 나갔다가 좀 큰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체온증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질어질하고요. 예, 무기력증을 느끼고 그다음에 심박이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몸이 벌벌벌 떨리고 예, 그러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바깥에 추울 때 나갈 때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는 옷을 많이 껴입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두꺼운 거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많이 껴입고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럼 또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다 싶으면 한두 번씩 벗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온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옷을 얇은 옷을 몇 개를 껴 입어서 이렇게 체온을 조절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온도도 뭐 암만 뭐 이렇게 온도 뭐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더우면 좀 그러다 하더라도 68도 이상 화씨로 한 68도 이상은 해놓고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섭씨로는 한 20도 이상이죠. 이 정도는 유지해야지 저체온증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너무 오랜 시간 나가시 마시고요. 외출 시간을 갖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나가겠다. 딱 정해놓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모자, 장갑, 그다음에 또 목도리, 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옛날엔 별거 아니었어요. 옛날에 옷만 다 껴입으면 뭐 한파가 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자를 안 쓰잖아요. 예, 그럼 몸의 체온이 같이 떨어집니다. 장갑을 안 끼잖아요. 몸의 체온이 같이 떨어져요. 목도리 하나로 감기 걸릴 게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죠. 예,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게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게 피가 그쪽에 꽉 빡빡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면 수도관이니까 좁아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추워지면 같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심장에 부담을 주면 이 심장마비,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고혈압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뭐든지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에 눈이 왔는데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바깥에 눈 왔다고 좀 치워달라고, 예, 뭐 갑작스럽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몸도 워밍업도 안 됐는데 갑자기 뭐 눈 치운다고 제사를 하고 막 이러다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운동이 중요합니다. 준비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팽창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팽창되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면 괜찮은데 혈관이 다 수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 피는 빨리 가야 되는데 혈관은 좁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평상시 고혈압 있고 이런 분들은 의사와 잘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뭘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 운동, 워밍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 됐으니까 당연히 독감 주사 맞으셔야죠. 예, 코로나 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요. 호흡기, RSV 뭐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주사 같은 거 다 맞으셔야 됩니다. 뭐 젊었을 때는 감기 걸려도 아유 조금 앓고 말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뭐 어머님 아버님도 맨날 저한테 뭐 독감 주사 맞았니? 안 맞았으면 빨리 가서 맞아라 막 이런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독감 주사 갖고 난리 칠까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 주변에 어떤 어르신분들 뭐 몇 달 안 뵀다가 뵀어요. 근데 확 늙었어요. 갑자기 한 5년 10년 늙어 보여. 아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잖아요. 지난번에 독감 걸려갖고 한 2주일 끙끙 앓고 났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예, 머리가 확 새버리고요. 눈썹도 흰 눈썹 나고요. 그냥 피부에 주름이니 뭐니 한 5년 10년 확 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난 이러다가 독감 한 번 더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 그냥 기저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독감 위험하다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요즘 들어서 주변 분들 보니까 좀 체감을 합니다. 독감 지금까지 뭐 걸려서 그렇게 고생 안 해보신 분들 1년 1년이 다릅니다. 어느 해 갑자기 독감 예방주사 안 맞았다가 독감 딱 걸렸다가 갑자기 확 늙어서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이 뭐 5년 10년 늙어봐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예, 독감 한 번 걸리는 게 사람 이렇게 완전 확 늙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 들면 독감 주사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되게 철저하게 맞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람 많은 곳은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백화점, 특히 뭐 어떤 시즌 있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한다, 크리스마스 세일을 한다, 뭐 무슨 뭐 크리스마스라고 뉴욕에 뭐 피프스 애버뉴 근처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뭐 어디에 무슨 행사를 한다, 이런 데 구경 가시는 거 젊었을 땐 좋은데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왜? 첫 번째, 사람이 많을수록 독감 같은 거 걸리기가 쉽습니다. 감염병 걸리기가 쉬운 거 당연하고요. 플러스 또 무슨 문제가 있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뭐 컨트롤 못하고 다치기가 쉬워요. 사람들한테 밀려서 찡겨서 진짜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친놈들 많이 있죠. 미국에 총 쏘고 이런 사건들이 사람 없는 데서 일어나나요? 예, 사람 많은 데서 무작위로 총 쏘고 이런 놈들 많아요. 젊으면 어떻게든 간에 피하기라도 하고 막 뛰어가기라도 하지, 연세 있으시면 진짜 이런 데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오시면 항상 손 씻는 습관, 그 다음에 마스크, 예,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예, 마스크 쓰는 거 습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건조하죠, 보편적으로. 예, 특히 라스베가스는 더 건조한데, 라스베가스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좋다는 거 하나, 나쁘다는 거 하나가 이겁니다. 예, 좋은 점은 건조해서 관절염이 없대요. 관절 아프던 거 다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쁜 점은 뭐냐? 너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건조하면 감기 걸리기가 쉽죠.
또 추우니까 난방기를 많이 사용해서 실내 공기가 완전 건조해지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 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피부도 갈라지고 그다음에 또 갈라지고 이런 데 또 감염 위험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입술 투구 뭐 이런 같은 거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이런 데 또 무슨 습진 같은 것도 문제 같은 것도 이런 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갈라진 틈 사이로 또 설거지 같은 거 한다? 예.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를 갖다가 보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보습 크림, 핸드 크림, 그다음에 바디 크림, 예, 이런 같은 거 꼭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바디 로션 같은 거 준비해서 꼭 바르시고요. 수분 섭취, 물 많이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습기 하나 꼭 장만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가 많이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금 예,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되게 필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비타민 C도 중요하지만 D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좀 북쪽 지역 뭐 한 시애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예, 시애틀도 겨울만 되면 겨울이 되게 깁니다. 한 4시면 깜깜해지죠. 시애틀도 북쪽이라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좀 나아요. 예, 플로리다 이런 데는 남쪽은 그래도 이제 해가 뭐 6시, 7시까지 있는데 이 북쪽으로 가면 낮이 되게 짧아집니다. 그리고 저 위에 알래스카 뭐 말할 나위도 없죠. 뭐 겨울 되면 저 위에 페어뱅스 같은 데는 뭐 낮에 한 서너 시간 해 떠 있나? 일조량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D는 어디서 생깁니까? 햇빛을 쬐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햇빛만 잘 쬐도 바이타민 D는 따로 섭취를 안 해도 되는데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바이타민 D를 갖다가 따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바이타민 D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면역력이 나빠집니다. 예,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 골다공증 문제 심각하죠. 뼈가 부러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연세 드시면 어디 뼈 부러지면 붙지도 않아 라는 소리가 왜 생깁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하면 문제가 뼈가 안 붙어요. 뼈가 안 붙으니까 어디 못 다녀요. 그다가 옛날에는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욕창 생기고 그리고 또 힘없고 그러니까 근육 빠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 못 드시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이타민 D를 드셔야지 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D 따로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햇빛에 있는 날은 햇빛 보러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산책 나가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우유 드시는 거, 예, 우유에도 바이타민 D 많이 있습니다.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 드세요. 근데 우유 드시고 배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예, 우유 드시지 마시고 제가 먹는 우유가 있습니다. 랙테이드라고 적혀 있는 우유가 있어요. 예, 락토스 프리입니다. 그거는 우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우유 먹고 배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랙테이드 우유를 먹는데 그런 거 드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계절이 바뀌면 계절을 탄다고 하죠. 계절을 탄다고 해서 우울증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겨울에는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계절성 정서 장애라고 얘기하는 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합니다. SAD예요. 이제 줄여서 SAD. 예, 말 그대로 그냥 슬픈 겁니다. 예, 계절별 정서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낮에 활동이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추우니까 또 웅크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활동 못 하니까 뭔가 의욕이 없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무기력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식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드시면 병이 나죠. 그다음에 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서 밝은 조명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럼 기분 전환이 됩니다. 어두침침하면 더 사람이 까라지죠. 예, 그리고 규칙적으로 또 운동을 하시고 신체 활동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운동하시고 똑같이 산책 나가시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많이 만나고 그래서 고립감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거를 꼭 지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많은 지역 미끄럽잖아요. 예. 눈이 안 온다 하더라도 얼음이 얼을 수가 있죠. 미끄러운 표면에서 걷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연세 드시면 균형 감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도 떨어진 데다가 근력이 없어요. 젊었을 때 같은 데는 미끄러졌다가도 얼른 이제 뭘 잡든 뭐 하든 하는데 나이 들면 근력이 없으니까 잡아도 그냥 같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 사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얼음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집에서도 바닥 젖은 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욕실 바닥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실 바닥은 어르신들 그 난간 있죠. 예, 그거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십시오. 특히 베스트탑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욕실은 그래도 바닥에 보편적으로 뭐 타일이 되어 있든 장판이 되어 있든 미끄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물이 튀니까. 그렇지만 거기다가 러그를 까세요.
예, 러그를 깔아 놓으시고 러그 자체가 또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러그 밑에가 고무로 된 러그를 쓰셔야 돼. 그래야지 러그가 안 미끄러져. 그리고 또 홈디포 같은 데 가면 뭘 파냐면요. 러그를 붙여주는 스티커를 팝니다. 그거를 붙여서 러그를 위에다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러그가 안 미끄러져요. 그러면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갈 때도 미끄럼 방지 신발 같은 것 좀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매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집 입구에도 매트 설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럽게 신체 활동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혈압 올라갖고 뒷목 잡고 쓰러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 겨울이니까 제설 작업한다. 그다음에 또 무거운 물건 들고 막 이런 같은 거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다가 꼭 가져다 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달리. 그다음에 쇼핑 갈 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휴대용 카트. 예, 이런 거 이용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들고 오지 마시고 달리에다 싣고 오시고 그 카트 위에다 싣고 오십시오. 자동차에다 카트 꼭 싣고 다니시죠? 그거 얼마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같은 거 구입하셔갖고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은 부분 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샘스클럽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데 50%치 이상 쇼핑을 하면 배달을 해줘요. 그럼 집 앞까지 갖다 줍니다. 그럼 그게 무거운 거 다 배달시키세요. 뭐 생수, 그다음에 뭐 음료수, 그다음에 소금, 뭐 연수기에 들어간 소금, 뭐 쌀, 예, 이런 같은 건 다 배달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무리하지 않게 짐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집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도 또 바로 또 들어서 가져다 놓고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 카트 같은 데나 다울리 같은 데다 차곡차곡 쌓아서 그라지에다 옮기시고 그라지에 있는 거 또 집 안으로 옮기신다. 그러면 조금씩 옮기세요. 필요하신 만큼. 예, 콜라 5개 필요하다. 5개. 네, 뭐 생수 10개 필요하다. 10개 조금씩 옮기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약물 복용을 갖다가 너무 약을 신뢰해서 뭐 과도하게 약을 드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눈이 안 좋아서 약을 잘못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뭘 해야죠? 약통. 늘 드신 약 있으면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약통에다가 약을 나눠 넣는 겁니다. 자, 약이 뭐 어디 병을 고친 약도 있고 뭐 고혈압 약도 있고 당뇨 약도 있지만 이거 말고 우리가 바이타민 드실 수도 있잖아요. 예,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물론 바이타민 C 같은 거 많이 먹어도 체내로 다 배출이 되지만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제 바이타민 이런 같은 거 먹고 와서 내가 먹었나? 까먹었고 안 먹은 것 같은데? 먹었나? 안 먹었나? 또 드시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깜빡깜빡해서 이거 치매 아닙니다. 그냥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게 좋죠? 예, 날 잡아서 일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약통에다가 비타민 드실 것도 다 채워 넣으세요. 할머니가 하나 준비해 주시고 할아버니까 하나 준비해 주시고 다 채워 넣으세요. 다 채워 넣으시고 드시면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면 약통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거 일요일 날 잡고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상자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 요거는 사람 쓰세요. 돈 아끼지 말고 사람 쓰세요. 제가 이번에 집 그 안에다 블라인드 단다고 2층 높이에 사다리 놓고 올라갔는데 예, 저도 불안합니다. 예, 저도 불안한데 최근에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예, 뒤에 있는 나무 가지 친다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시다가 균형 감각 잘못 또 미끄러지셔갖고 떨어져갖고 지금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신 분 계신데 균형 감각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갑자기 균형 잘 잡다가도 갑자기 이게 내가 지금 몸이 삐딱한 거 아닌가 이거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게 기울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올라가는 거 하지 마세요. 의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웬만하면 사람 쓰세요. 그리고 집에 사다리 높은 거 쓰지 마시고요. 스테퍼라고 한 3칸짜리 사다리 있어요. 가벼워요. 그거 무겁진 않아. 스테퍼 같은 거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3칸짜리 스테퍼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찬장 위에 있는 거 좀 꺼낼 때 그 무리해서 꺼내다가 또 갑자기 화당탕 떨어져서 머리 떨어지면 또 다칩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저 위에 있는 거 꺼내긴 꺼내야 돼. 근데 굳이 사다리 그 무거운 거까지 들고 와서 그게 올라가야 되나? 우선 사다리가 무거워요. 예, 그리고 사다리 모짐에 그라파이트 만든 거 가벼운 사다리가 있는데 그것도 무거워. 솔직히 어르신들 들기에는 제가 보니까 스테퍼가 최고예요. 스테퍼
한 3칸짜리, 3칸짜리 스태퍼 하나 하지만 스태퍼는 더 좋은 게 사다리는 이 폭이 이렇게 좁잖아요. 요만하잖아. 스태퍼는 발 2개를 올릴 만큼 넓어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적어. 게다가 높지 않아서 떨어져도 덜 다쳐. 그래서 스태퍼 구입하시는 거 제가 꼭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전. 미국은 운전이 뭐 필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장거리 운전하지 마십시오. 장거리 운전 피치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주 쉬세요. 그리고 밤에 운전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눈도 안 좋은데 밤에 운전하면 잘 안 보입니다. 못 봐서 사고 내요. 반응 속력이 훨씬 늦어집니다. 뭘 보고 나서 사슴이 나왔는데도 브레이크 잡으면 늦는 경우 많이 있어요. 과속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앞에 차랑 바짝 붙지 말아야죠. 그래도 차가 많을 때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야간 운전 안 하는 게 좋죠. 장거리 운전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데 장거리 운전 피치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피곤하면 사고 납니다. 자주 쉬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사 활동, 집에서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2분만 계시면. 근데 이게 나이 들면 이제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 같은 거 옮기는 거, 그다음에 무릎을 꿇거나 구부리는 작업, 이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이제 단층집 더 선호하죠. 2층 집보다 단층집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갖다가 박스에 뭐 예를 들어서 20개가 들어있다. 박스 통째로 옮길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박스 뜯으세요. 뜯으시고 차곡차곡 옮기세요. 시간은 많으시잖아. 차곡차곡 옮기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12개짜리 한꺼번에 옮기면 허리 삐끗하는데 그걸 갖다가 3개씩 4번에 옮기잖아요. 그러면 허리 삐끗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거 열고 뭐 이럴 때도 무리해서 뭐 손으로 뜯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칼 있죠. 안전한 칼, 카타칼, 이런 거 같은 걸로 박스 잘 뜯으셔갖고 편하게 뜯으세요. 아니, 미국은 박스 포장이 왜 이렇게 딱딱해? 저같이 지금 젊은 놈도 어떤 때는 이게 손으로 뜯으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우유를 사오는데 우유가 3개짜리 팩을 사오거든요. 그게 바깥에 박스인데 뭘 본드를 왜 이렇게 세게 붙여놨어? 손으로 안 뜯어져. 그래서 저도 살살합니다. 칼로 달라가면서 뜯어요. 그리고 칼도 위험하지 않게 딱 안전하게 받쳐놓고 뜯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죠. 칼 같은 거 쓰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구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에 오니까 이 난방기구, 추우니까 난방기구 많이 쓰시는데, 뭐 미국에서 이제 뭐 석유골로 이런 같은 거 쓰시는 일은 뭐 별로 없으니까 뭐 일산화탄소 중독 뭐 이런 같은 거 화재 문제 이건 좀 적은데, 그 열선 있는 히터 있죠. 이거 쓰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가까이 쓰시는데 또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있다가 이불에 불이 붙는다든가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또 가스 같은 거 누출되어 있는 거 있는가, 이런 거 같은 거 좀 보시고, 가스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국 내 어디든가에 다 그럴 거예요. 가스 컴퍼니 있죠. 가스를 대주는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가스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모든 곳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본 데는 지금까지 미국에 40년 살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가스 검사하는 거는 언제든지 말하면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같은 거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집에 뭐 이제 파이어 알람 디텍터가 있잖아요. 요즘에 파이어 알람은 다 거기에 카본 모노옥사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재 경보 플러스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모노옥사이드 이게가 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집에 있는 이제 화재 점검기 이게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그 사람 시켜서 가세요. 그거 하나당 뭐 가격이 30불 40불밖에 안 해요. 방마다 달려 있으니까 뭐 한 4-5개 달아봤자 뭐 한 200불. 그리고 뭐 인건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으면 뭐 젊은 사람이나 뭐 누구한테 요거 카본 모노옥사이드 일산화탄소 탐지기가 설치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돼 있으면 그것도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자 오래 계시지 마십시오. 뭐 사별을 하셔갖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룸메이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분들 이제 할머님 3분이서 룸메이트 하시거든요. 너무 보기 좋아요. 같이 뭐 요리도 하시고 같이 김치도 담그시고 시간 남으면 이제 저 고스톱 화투도 이제 맞춰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지냅니다. 혼자 있으면 응급 상황 시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집에서 꽈당 넘어졌다,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감기 걸렸는데 아픈데 어디 전화 갈 여력도 없어. 이거 진짜 힘들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연락하면 올 수 있는 사람 연락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진짜 불가피하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애플워치와 애플 시계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애플워치와 애플 시계를 차고 계시면요, 갑자기 화상 자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알아서 내가 몸을 못 움직이면 애플 시계나 애플워치가 911에 전화를 걸어줍니다. 걸어주는데 걸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계속 전화 걸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멀쩡한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실수로 떨어뜨린 거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그냥 딱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못 움직이면 911에 전화 걸어주고 제 위치를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911이 와서 저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혼자 계시면, 피치 못하게 혼자 계시면 웬만하면 룸메이트 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있으면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예, 같이 다니세요. 예,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같이 다니십시오. 예, 제발 같이 다니시고, 연세 드신 분들 손 꼭 붙잡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 낙상 방지가 큽니다. 예, 나이 들면 사이가 좋아져서 꼭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낙상 방지, 서로 넘어지지 말라고 손 붙잡고 다니는 거 많으니까, 예, 그런 같은 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드러운 음식, 예, 그다음에 좀 질기지 않은 음식 이런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당연히 짠 음식 건강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그다음에 영양사분들을 만나서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고 어떤 음식이 좋은지 이런 거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받잖아요. 저도 건강검진 받으면 뭐 체내에서 뭐가 필요하고 뭐는 좀 피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건 요산이 많으니까 맥주 같은 거 피하라고 해요. 예. 뭐 통풍 같은 거 생길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뭐 보편적인 얘기는 뻔해요. 뭐 남들 다 좋다는 음식 늘 똑같습니다. 뭐 브로콜리 많이 섭취하고요, 뭐 녹색 야채 많이 섭취하시고요, 그다음에 뼈가 좀 약해졌으니까 우유 섭취하고요, 멸치 드시고요. 예, 그런 얘기 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뻔하긴 뻔한데 본인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좀 더 필요한 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거 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입니다. 남한테 의존을 하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고집불탱이, 예, 노인네입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 형님들 절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남한테 도움 못 청해. 예, 이러면요 본인 고생만 하면 끝이게요. 예, 아프면 누구 고생이죠? 주변 가족 고생, 자식들 고생입니다. 예,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고집불통 노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 의존을 하세요. 의존 없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 다음에 또 다치기 쉽죠. 예,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예, 현타 온다고 죠. 예. 본인 앞에서 아이고 내가 다 할게 떵떵거리고 얘기해놓고 결국은 뒤에 가서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갑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감 느끼고 아주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래서 도움 요청을 꺼리는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도움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가족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또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렇게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또 찾아가서 온 김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같은 프로그램 들으면 온 김에 잘 됐네.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뭐 2번 온다. 그러면 온 김에 뭐 아버님 어머님 저 왔습니다. 예, 혹시 필요한 거 있어요? 혹은 미국식으로 미스터 킴 뭐 how are you 뭐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뭐 해서 찾아오신 분들 있어요. 자원봉사자분들 오신 김에 부탁하세요. 저기 전구집 나가는데 바꿔줄래? 아까 말했죠. 사다리 올라가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저기 블라인드 요거 좀 문제 있는데 요거 좀 봐줄래? 저 천장 있는 것 좀 꺼내줄래요? 그다음 나 이번에 요거 이불 빨래 좀 해야 되는데 요거 나 혼자서 너무 무거워서 못할 것 같은데 요거 좀 빨래통에 집어넣고 좀 요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도움 같은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다 도와달라는 거 갖다가 싫어할 수 있어. 솔직히 싫어할 수 있어요. 요건 예를 들자면 얘기예요. 제 주변에 부동산 하는 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얘기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집을 사면 모르잖아. 특히 뭐 타주에서 왔다. 그러면 더더욱 모르잖아. 그러면 계속 부동산 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요거는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요거는 뭐 어디서 사면 돼요? 요거 신청해야 되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도와줘요? 뭐 도와줘요? 근데 집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것도 일이 많은데 끝나고 그것 때문에 또 몇 달 동안 계속 연락 오면 부동산들도 힘들어 죽겠어.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힘들어 죽겠어. 나중에 짜증까지 나. 그럴 수 있어.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 저도 그랬어. 솔직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계속 그런 건 좀 직접 좀 해요. 뭐 힘든 거라고. 예, 저도 그 해서는 안 될 말 해요. 젊었을 땐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래. 아직 젊으면 아빠 엄마 컴온 맘 뭐 이런 소리 나와요.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근데 도움을 청해야 돼. 청해야 되는데 이 도움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못 도와준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좀 이해하는 아량이 있어야 돼.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왜? 걔들도 바쁜 나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해요. 예, 사근사근 또 잘 도와드리거든. 아버님 그거 어디 가서 하시면 되고, 그건 직접 한번 해보셔. 뭐 그러면서 좀 뭐랄까 좀 얘기도 좀 뭉글뭉글하게 넘어가잖아요. 뭐 이 젊은 사람 같으면 거절도 못하고, 요거 어디 가서 요거 신청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절을 하는데 그거 제가 바빠서 그것까지 못 해드려요. 몇 번 하다 보면 제가 집을 안만 팔았다고 이것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예,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연세가 있는 분들 같으면 어머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직접 어디 있으니까 거기 가보시고요. 예, 예약 잡고 가갖고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연락해보셔. 예,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슬렁슬렁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 있는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요, 많이 퍼줘. 예. 뭐랄까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 도와주면 고마우니까 뭐 먹고 가라. 집에서 뭐 요거 있는데 요거 가질래. 내가 고마워서 온데 요거 하는데, 이런 같은 거 해주시는 그 아버님, 어머님, 형님, 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요건 제가 중간 입장이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눈치껏 하세요. 그냥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도와줬어. 이번에 뭐 집에 뭐 주문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주소지 옮기는 것도 도와줬어. 그래서 고마워서 우리 집 와서 밥 좀 먹고 가. 밥 먹으러 가는 거,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밥 대접해주고 싶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싫을 수도 있어. 부담되고. 그러면 됐어요. 눈치껏 거절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그렇지. 그러면 가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더 쥐어주시면 돼. 그냥 식사 비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밥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눈치껏 해야 돼. 근데 끝끝내 집에 와서 밥 먹으러서요. 예, 그러면 그 일 도와준 것보다 와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서 안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형님, 누님들 그런 거 눈치 없는 분들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그게 뻔히 보이거든. 저도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제 그런 거 능글능글하게 뭐 받아쳐. 그럴 나이가 됐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거절도 못하고 밥을 먹는데 고역인 거야. 자기는 뭐 굳이 이러고 싶지 않은데 밥 얻어 먹으니까 또 더 불편해. 마음은 막 더 무거워. 그리고 또 어른이랑 밥 먹으니까 불편해 죽겠어. 그리고 싶겠어요? 솔직히? 네, 본인 애들도 잘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좋아하시는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어르신 입장에서는 밥도 같이 먹으면 친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 와서 도와줬으니까 밥 먹고 온 김에 그럴까요? 예, 그러면 차린 거 없지만 좀 먹어. 예.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좀 곤란해. 그럼 눈치껏 행동하세요. 좀 그렇지. 그러면 집에 마침 차린 것도 없었는데 밥 먹자고 하기도 좀 미안했었는데 그냥 가다가 요거 식사나 해. 그리고 뭐 얼마 좀 쉬어주시면 되잖아.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물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좀 구닥다리 그냥 어르신들 취향 그래서 싫을 수도 있어. 특히 이런 거 있다. 뭐냐면요, 자기가 막 옛날에 어디서 선물 받은 거야. 뭐 스카프니 뭐 무슨 뭐 예를 뭐 여자들 액세서리 브로치니 뭐 이런 거 선물 받은 거야. 자기는 아까워 쓰지도 않는데 이 여자분이 도와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젊은 여성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너무 이쁘니까 요거 그냥 써. 근데 받아보니까 이거는 진짜 좀 싫어서 못 쓰겠는데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해. 예, 눈치껏 행동하세요. 예, 그렇지만 부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고 그만큼 어르신들도 부탁하는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행복해요. 눈치껏 행동하시고요. 눈치껏 사례를 하세요. 예,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어른분들도 다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 악영향의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젊은 친구들이 거절당해. 그럼 상처 입는 거야. 에이씨, 젊은 것들은 역시 싸가지가 없어. 내 젊은 것들한테 나 부탁 하나 보자. 나이 들어서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저놈한테 부탁 하네. 그리고 내가 한다고 막 혼자 하다가 사고 치고 다치고 아픈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예, 우리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들은 사람들은 상생을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되는데 상상을 왜 못한 줄 알아요? 서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도 언젠가 나이가 드니까 혹시 젊은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어르신들 부탁
본인들도 다 그 나이 됩니다. 잘 도와드리시고요. 어르신분들, 예, 본인이 살아가고 싶다고 그걸 막 너무 강요하는 거 그거 자체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잘 행동하시면 센스 있는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겨울 동안 잘 지내세요. 예, 그럼 또 봄이 오지 않습니까? 또 봄이 오면 또 활동하기 좋고 또 편하고 겨울철 많이 다치십니다. 어르신분들 오늘 꼭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12월에 첫 번째 날 겨울 잘 보내시라고 영상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파이팅!